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내과 한경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스타틴과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틴, 코엔자임 Q10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제일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스타틴을 쓰면 그 코엔자임 Q10이 떨어져서 근육통이 생기고 그래서 반드시 Q10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목차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스태틴을 사용했을 때 혈액 내 코엔자임 Q10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을 투여 후에 근육 내에도 과연 코엔자임 Q10이 변화하는지, 또 그 다음에는 코엔자임 Q10을 투여 후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과연 호전되는지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는 이런 그 혈액 내 결과나 근육 내 결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는 코엔자임 Q10을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또 사용할 때 어떤 주의점이나 고려할 점은 없는지,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엔자임 Q10 하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50년도에 그 말의 그 장점막에서 아주 소량이 분리가 됐고, 그 당시에는 substance assay라는 표현으로 불렸습니다. 57년도에는 소의 심장의 그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서 분리가 됐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 전자전달계와 관련됐다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Q275, Q는 이제 퀴논의 구조, 화학적 구조를 의미하거든요. Q275라고 불렸고, 1년 뒤에는 이 퀴논의 완전한 화학적 구조가 규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퀴논이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조직에서도 발견돼서 유비퀴터스, 어디나 존재하는 퀴논이라고 해서 유비퀴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코엔자임 Q라고 불린 이유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는데 거기에 조효소로 작용한다고 해서 코엔자임이라는 앞에 명칭이 붙었고, Q는 아까 말씀드린 퀴논입니다. 근데 10은 뭐냐? 10은 이 코엔자임 Q의 그 구조를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소프렌 구조가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연속해서 분량에 따라서 6에서 10까지로 나뉩니다. 이게 10개 붙으면 코엔자임 Q10이 되겠고, 9개 붙으면 코엔자임 Q9이 되겠죠. 그런데 이 코엔자임 Q10은 산화, 환원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구조가 세 가지 정도에서 서로 교환이 됩니다. 가장 환원된 형태는 유비퀴놀이라고 그러고, 산화된 형태는 유비퀴논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중간 형태가 있는데 유비세미퀴논이라고 불립니다. 이 리듀스드 폼이 그 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산화 물질이 많아지면 자기는 산화되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타민 K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이 코엔자임 Q10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드러그 인터랙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그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ATP라고 하죠. ATP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을까요? 상상하기 쉽죠. 왜냐하면 메타볼리즘, 대사가 많은 쪽,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에서 아무래도 이 요구량이 많을 테니까 코엔자임 Q10이 많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심장이 제일 많고, 또 근육도 많고, 콩팥이나 간, 또 췌장에도 많습니다. 갑상선에도 좀 있고요.
대부분은 외부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생산하는 것이 한 95%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함량이 좀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20대의 피크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한 50% 정도 함유량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에서 코엔자임 Q10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 보면은 보통 데일리 인테이크 하루에 먹는 섭취량이 3 내지 6mg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남자는 평균 5.4, 여자는 3.8mg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인은 좀 더 많습니다. 이건 뒤에 보여드리겠는데 가장 많은 게 정어리, 그 다음에 돼지, 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등등 있는데 그 자세히 보는 건 여기 표에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에 이 코엔자임 9과 Q9과 Q10이 합쳐서 꽤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코엔자임 Q10의 흡수 및 대사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위에 들어오면은 녹으면서 12지장에서 미셀은 뭐냐면 우리가 기름에 녹는 물질들을 바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미셀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제 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혈액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림프계로 통하게 돼 있죠. 림프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림프계에서 유비퀴논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reduced form, 환원된 형태, 유비퀴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에서 결국 혈액내로 들어온 다음에 그건 간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혈액내에서 보는 거는 LDL이나 VLDL과 합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엔자임 Q10은 기름에 잘 녹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내에는 존재하기 어렵고 항상 이걸 수송할 수 있는 라이포프로테인과 겹쳐졌을 때 이제 수송이 되는 거예요. 주로 LDL에 의해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코엔자임 Q10은 LDL에서 트랜스포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정하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비퀴놀이 잘 흡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비퀴논, 일반적으로 유비퀴놀이 더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제형에 있어서는 5% 이하가 흡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타틴을 쓰게 되면 이런 패스웨이를 거쳐서 코엔자임 Q10의 생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스타틴 사용 후에 혈액 내의 코엔자임 Q10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토바스타틴을 쓰고 나서 한 달이 되면 거의 50%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04년 논문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됐죠. 최근에 이걸 조금 자세히 보니까 6개월 정도 스타틴을 투여해 보니까 이게 페이션트 1, 2, 3 개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려가긴 하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타틴을 썼을 때 혈액 내 코엔자임 Q10 레벨이 참 다르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육은 어떤가? 사실 이제 근육 통증 일으키는 기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육 내 코엔자임 Q10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아토바스타틴 40ml를 썼을 때 이게 투여 전이고 투여 후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바스타틴은 흥미롭게도 저용량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고용량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더블 블라인드 랜덤마이즈 플라스마 컨트롤 트라이얼 비교적 연구가 잘 됐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환자한테 스타틴을 쓴 환자에서 코엔자임 Q10을 투여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육 내에 코엔자임 Q10의 양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코엔자임 Q10을 주었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통증의 강도도 코엔자임 Q10을 준 거 레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좀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근육 내 코엔자임 Q10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주기 전과 준 후고, 이거는 가짜 약을 준 거죠. 플라시보. 그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오른쪽 그래프는 근육 내 코엔자임 Q10 레벨과 근육통 간의 관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직선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즉 근육 내 코엔자임 Q10의 농도나 근육통의 강도와 별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을 투여 후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두 가지 형태로 보는데, 하나는 아까 전달계에 관련된 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컴플렉스의 respiratory capacity, ATP 생산 능력을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그 활성산소가 많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 활성산소 생성량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ATP 생산 능력을 보시면 됩니다. respiratory capacity 되는 건 ATP 생산 능력이고, 이거는 그 컴플렉스 1, 2 각각 본 거와 합쳐 본 거.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투여해도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산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두 번째 활성산소의 최대치를 본 값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투여 전이나 투여 후, 가짜 약을 투여한과 투여 후나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다른 논문 하나 보시면은 코엔자임 Q10 투여가 스태틴과 관련된 근육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논문이 올해 5월 달에 서큘레이션이라는 큰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투여했을 때 이런 근육통이 과연 좋아질 것이냐, 몇 가지 그 연구들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봤더니 예상과는 달리 코엔자임 Q10은 우리 그 통증 그 강도의 점수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런 데이터를 보여줘서 이런 5가지의 그런 잘 정리된 연구를 갖다가 모아서 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할 겁니다. 혈액 내에서는 분명히 전체로 보면은 코엔자임 Q10이 스태틴 사용 후에 떨어지는데 왜 근육이나 미토콘드리아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엔자임 Q10은 혈액 내에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LDL에 얹혀져 있습니다. LDL이 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스태틴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LDL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혈중 코엔자임 Q10이 측정치가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합성 과정에서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스태틴이 막는 패스웨이는 메발로닉 패스웨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대체 경로가 있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로신 패스웨이가 있는데, 우리가 스태틴에 의해서 이 코엔자임 Q10이 막힌다 하더라도 이 대체 경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은 항상 어떤 조건, 외부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 내에서 근육으로의 코엔자임 Q10 수송이 능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고 수송 효율이 또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역시 어떤 코엔자임 Q10의 결핍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사를 재조정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ATP를 만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근육 통증을 유발한 요인이 코엔자임 Q10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 그러니까 멀티팩토리얼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코엔자임 Q10만으로 근육통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코엔자임 Q10 사용 시에 고려할 점인데,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에 대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코엔자임 Q10은 복용할 때 크게 부작용이 흔하진 않습니다. well tolerated란 말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잘 복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도 비교적 흔한 부작용이 있다면 굳이 말하자면 소화기 장애가 올 수 있고 울렁거리거나 식욕, 감퇴, 그리고 복부 통증, 그리고 약간의 발진,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고 돼 있고, 또 흥미로운 거는 대개 100ml, 300ml 정도 썼을 때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드시지 말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 수치가 일부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하루에 1200mg까지는 허용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신하거나 수유할 때도 추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파린 약을 쓰는 수가 있는데, 이거의 대사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 응고 능력, 그러니까 응고를 막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피가 잘 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구조상 바이타민 K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이타민 K는 사실은 와파린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가 굳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엔자임 Q10은 언제 쓰면 좋을지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 전에 과거에는 그 신부전에서 이 코엔자임 Q10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의료에서도. 근데 최근에는 잘 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2014년에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혈압을 낮춘다는 데이터가 있었지만 2016년에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혈압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2017년에는 신부전 환자한테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심장 기능, 심장의 수축력이라고 그럽니다. ejection fraction, 심장의 수축률, 구혈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별 변화가 없더라라고 돼 있고, 2021년도에는 결국은 신부전에 대해서 이 코엔자임 Q10을 써야 될 어떤 증거나 또는 또 쓰지 말아야 될 증거, 어떤 이런 증거가 뚜렷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신부전 환자한테서 굳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23년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유비퀴논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하나의 예인데요. 예, 우리가 스타틴을 쓰고 나서 근육통도 있지만 왜 기력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한테서는 피지컬 퍼포먼스를, 신체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선수 얘기인데요. 운동선수에게도 투여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근력 같은 어네어로빅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한 1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얘기인데, 편두통 발작을 줄일 수 있다. 지속 시간과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 파이브로마이엘지라는 병이 있습니다. 섬유근통증후군인데, 이런 경우에서도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드루세보 이펙트 또 노시보 이펙트라는 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플라시보 이펙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짜 약이지만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비아그라를 주더라도 한 30%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와 반대로 이 약을 주면서 이 약은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약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미리 그런 설명을 해주면 어떤 생물학적 변화가 생겨서 진짜로 그런 부작용을 잘 느낀다는 겁니다. 이 스타틴에 대해서도 그런 드루시보 이펙트가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흔하냐? 꽤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쓰고 근육통이 오는 환자, 그러니까
스태틴 인톨러런스를 보이는 그런 환자의 38%, 78%, 여러 연구에 따라 틀리겠죠. 그냥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반 정도는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기대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그렇고 환자들한테 이 약을 드시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면 환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약을 드시고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환자들한테는 이런 불편한 증상을 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께 운동을 권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나온 1년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스태틴을 쓰면서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 근육 쪽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틴을 드시고 근육에 좀 쑤시는 것 같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할래요.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운동을 더 격려해야 된다는 논문입니다.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근육 내 코엔자임 Q10도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보면 스타틴 사용 시에 혈액 내 코엔자임 Q10은 분명히 감소를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근육 내 수치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중 레벨 감소를 인체 내 심각한 부족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좀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럽 의사들은 조금 그대로도 코엔자임 Q10 쓰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갖는 분들이 많고, 미국 의사 같은 경우는 굳이 쓸 필요 없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스타틴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근육세포에서 대사 적응, 보상 메커니즘이 작동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타틴 사용한 다음에 경미한 근육 증상이 생기면 이게 또 의외로 또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대개 6 내지 한 8주가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운동을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적응 노력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을 투여하면 스태틴의 근육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일관성 데이터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래서 스태틴을 사용한 환자의 상태, 약물의 상호작용,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코엔자임 Q10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경청해서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코엔자임 Q10을 같이 먹어야 하나요? 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선별해서 드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230, HDL이 94, LDL이 124, 중성지방 64, 그 다음에 공복혈당 98, 당활수 5.5, 3초반 여성인데 괜찮을까요? 스타틴을 먹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리스크가 없다면, 다른 리스크가 없다면 정상 레벨을 한 130 기준으로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있으면은 100 또는 심하면 70까지 낮추는 게 맞는데, 지금 젊은 여성이 LDL 수치만 조금 경계보다 낮은데 바로 쓰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의 그 식생활 개선, 특히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을 줄이시고요. 가끔은 이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LDL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부터 먼저 조절해 보시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51세 당뇨병 갱년기 여성입니다. 평생 LDL이 55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0, 올해는 112가 나와서 리피토 20mg을 복용 중입니다.
네, 3개월 후에 피검사 하자고 합니다. LDL이 3개월 후에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 스태틴을 쓰고 나서 한 보름 정도부터 쭉 떨어지면서 한 달에서 2달 사이가 되면 아주 그 일정한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내려갈 거라고 보고, 근데 왜 올라가는지를 먼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55에서 112까지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흔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인이 난임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꾸준히 복용하면 좋을까요? 난임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조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맥 경직도를 했는데 동맥 협착도는 정상이시나 경직도는 증가하였다고 하면 스태틴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동맥경화와 죽상동맥경화는 조금 다릅니다. 동맥경화는 동맥벽 자체가 단단해진 져서 그 맥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태틴을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혈관의 내피 밑에 그 혈관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이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압 조절을 잘 하시는 게 동맥 경직도를 줄이는 방법이고, 스타틴은 혈관이 좁아졌거나 이랬을 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틴을 복용 후 6개월마다 한 달 끊고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틴을 6개월 뒤에 끊으면, 한 달 끊는다면 원래대로까지는 아마 안 올라가더라도 한 거의 7, 80% 정도는 거의 원래만큼 회복이 될 텐데요. 그 끊는 동안에 LDL은 바로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혈관 내피를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끊고 나서 며칠 안에 그 심장의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드시고 큰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 달 정도 끊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태틴을 먹고 생긴 두통에 코큐텐이 효과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스태틴에 두통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스태틴 드시고 두통이 생겼다면 스태틴 때문에 생긴 두통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를 찾아보는 게 맞을 거고요. 두통에 코큐텐 효과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그레인, 편두통에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통에 대한 연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